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준입니다. 오늘 아까 라이브를 켜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늦어서 짧은 코멘트로 녹방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내일 방송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몰라서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사실 오늘 가봐야 되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못 가고 내일 방문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아무튼 내일은 또 내일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시장이 또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이니까 짧게라도 코멘트를 좀 남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시장이 다행히 굉장히 강하게 반등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이 반등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게 굉장히 지금은 아리까리하죠. 근데 일단 큰 흐름에서 항상 넣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몇 번, 지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지금 반등에 조정장에 강했던 종목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 중심으로, 또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낙폭이 좀 과대했던 업종이나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이 좀 강하다라는 1차적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최근 바이오 강했고 2차전지 좀 강했는데 그런 주식들은 지금 좀 약하고, 반도체나 이렇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더 크니까, 그다음 은행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주들이, 그러니까 상품 테크적 영역에서의 테크주들이 반도체죠. 반도체 테크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메타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한다. 이것은 뭐냐면 요거는 요렇게 봅니다. 최근에 미국에 일단 소매 판매가 잘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상세히 뭐 소매 판매가 잘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와 고용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고용이 살아있으면 또 소비도 살아있는 근간이 되고, 이 와중에 물가라는 것이 경기를 앞으로 침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우려가 컸는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9.1%가 나오고 나서 어쨌든 시장이 충격을 더 딥하게 받지 않고, 그래 피크 아웃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딥한 침체는 없을 거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우려로 조정받았던 시장에 대한 반발적 강한 반등, 소비의 심리가 좀 살아나면, 특히 IT 테크 쪽 소비 심리. 근데 역시 그런 와중에 뭐 최근에 인텔도 이런 기사가 또 좀 나왔어요. 또 보고 갈 텐데 이것도 뭐 여전히 이런 것도 있고, 어, PC 시장 하향세인데 인텔 CPU 가격을 20% 인상합니다. 근데 반도체도 가격을 전가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랐으니까. 이런 기조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전자 메모리 쪽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TSMC 역시 최근에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강했던 것은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가격 전가, 가격 인상에 대한 전가가 자동차 섹터는 좀 가능했고, 그동안 반도체는 뭐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전체적으로 저런 생산 대비 수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고 하고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 때문에 가격들이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인텔의 이런 기사들도 반도체, 특히 대형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인식들에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낙폭이 좀 과대했으니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다시 저거 좀 짚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보다 중소형보다 대형주가 조금 강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이번 달에 반등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양봉, 월봉 7월 월봉 어제까지만, 그러니까 오늘 시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만 해도 이번 달 코스피는 음봉이었는데 오늘 1.9% 정도 오르면서 양봉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고, 코스닥은 역시 이번 달 4% 정도 오릅니다. 코스닥이 더 올랐죠, 지금. 그래서 오늘도 뭐 1.88%까지 올랐고, 그러니까 지난달 코스닥이 16.56% 빠졌습니다. 난리였죠. 패닉셀이었죠. 16.56% 빠졌는데 그 중에 지금 4.2% 정도, 2% 정도 되돌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13.15% 빠졌는데 1.83% 정도 되돌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은 글로벌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신흥 국가들이 지금 디폴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도 금리가 43%래요. 엘살바도르, 스리랑카 이미 부었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이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없어요. 지금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이런 나라들을 다 제치고 코스피, 특히 코스닥은 글로벌 그 증시 지수에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들어와서 신용 써서 털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그렇지,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공포가 심하고 막 두려울 때는 두렵고 때리차라고 막 난리 날 때는 약간 이제 절대 그러면 이제 약간 항상 좀 거기서도 진정을 하고, 지금 이제 이제 찐 반등이다 하고 하는 이 상황은 이제 약간 다시 한번 냉정을 좀 잡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 반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테마가 아니라 그동안 많이 눌렸던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실적 수지 맞이하고 있고,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고, 물가 피크아웃에 환율은 아직도 그렇지만 조금 이제 주춤하고 여러 가지 좋죠. 네이버, 오늘 카카오까지도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니까 요 정도의 반등이 지난 월봉에 얼마만큼을 돌릴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더 돌려야 돼요. 코스피도 더 돌려야 돼요. 그래서 최소 지난달 하락에 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로 치면, 종합주가지수를 치면 2450선 위로는 안착을 해줘야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확실하게 일단 좀 바닥을 좀 디딤발,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이렇게 반발 기술적인 상승이 아니라 나름 이번 달이 지난달을 딛고 그 다음 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2450포인트를 확실히 안착하고 좀 지지해줘야 된다. 월봉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이고, 기술적으로 주봉을 기준으로도 여기 보세요. 여기 이 241선이 이탈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247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코스닥도 한 820포인트, 월봉으로는 800포인트, 805, 800까지는 일단 올라갔어야 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의 반등이 나름 의미 있다. 일단 확실하게 이번 7월 달은,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남겨놓고는 있지만 일단 이번 7월 달은 양봉이다. 근데 이 양봉이 어느 정도까지의 양봉을 형성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코스닥으로 보면 이렇게 보세요. 반발 양봉이 지난 12월에도 한 번 있었고요.
지난 3월에도 이렇게 꽤 큰 양봉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게 지금 4.2%까지 양봉이 뜬 거고, 코스피는 오늘 돌아섰기 때문에 코스피에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나스닥은 시작했어요. 견조합니다. 우리 시장 끝날 때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고, 미국 증시의 흐름, 유럽 증시의 흐름 좋습니다. 이대로 좀만 더 가자 싶고요. 뉴스 몇 개 살펴볼게요. 이런 게 문제죠. 신흥국 10여 곳이 디폴트 위험에 있다. 일단 이제 그 7월 말에 7월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1%까지는 아니라도 100bp는 아니라도 0.75bp 정도 인상하게 됐을 때 또 뱁새가 가랭이를 쫙 벌리고 먼저 성큼 가는데 황새가 뒤에 쫓아가는 우리 뱁새들, 신흥국들 저런 나라들이 과연 얼마만큼 환해서 달러가 강세 버틸 수 있을까? 특히나 이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든 세계 중심이 지금 물가도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미국이 이제 CPI가 피크아웃이라고 좋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다시 금리를 저렇게 빨리 올리니까 역대적으로 뒤로 쫓아가는지 신흥국 한두 개는 보통 터져 나가, 예를 들면 08년 금융위기보다 지금 속도가 더 빨라요. 08년 금융위기보다 위기도 빠르게 찾아왔었고, 코로나 때. 돈도 빨리 풀고, 금리도 지금 역대적으로, 그때는 물가에 대한 이슈는 없었으니까. 08년 금융위기 맞고 나서 이제 한 2년, 3년 유동성 공급하다가 이제 그 유동성을 2015년부터입니까? 회수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막 그리스 채무 위기, 이탈리아 채무 위기, 아르헨티나 몇 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이 세상의 속도가 빨라졌어. 예를 들면 막 조금 뭔가 안 좋으면 막 난리 나고 좀 좋으면 막 좋아. 근데 지금 확실히 마디로,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마디로 봐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 디폴트는 추가적으로 몇 개 나라가 더 터진다고 봐야 돼. 근데 이 정도 나라 이거 아르헨티나 좀 이거 터진다고 해서 경제가 얼만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도미노처럼 확산되냐 아니면 몇 개 나라에서 끝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몇 개 터질만 합니다. 근데 유럽 쪽이 좀 문제예요.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유럽 쪽이 아무튼 유럽 쪽을 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가 중국의 이 배터리, CATL 배터리를 다 탑재한다는데 2차 전지 쪽이 이게 좀 모르겠어요. 내일 또 옐런 장관도 내일 오면 LG 엔솔을 간다 이러는데 오늘 LG 엔솔은 좀 빠지더라고요. 이거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게 단순히 이제 하락장이 잘 버텼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상승의 분위기에서 낙폭 과대주로 옮기려고 가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에 펀더멘털의 이슈가 있는지는 한번 좀 체크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현대 로템이랑 이게 한국항공우주가 함께 폴란드의 이 구조 플러스 알파 방산 수출을 이제 체결했어요. 와, 엄청나죠. 10조. 한 15조래요. 저는 근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첩보로 들었어요. 지난주에. 개영님은 아마 알고 있을 거야. 긴밀한 첩보 또 나의 라인에 이게 나한테 힌트를 어떻게 줬냐면 그 첩보가 15조 정도 된대. 매출 규모는. 이게 더 될 수도 있어. 되고 국내 업체인데 수출 이제 수주가 근데 이제 이렇게 더 올 줄 몰랐지. 15조 정도 방산 쪽이고
연간 매출이 한 3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15조 5년간 계약인데 15조 규모가 터지면 주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대박이겠죠. 뭐 하여튼 그래갖고 나는 한국 항공우주라는 느낌은 왔어요. 그러니까 한 매출이 뭐 3조 정도 되고 뭐 하는데 와 그럼 대중이 왜 한국 항공우주 맞기는 맞았죠. 왜 안 샀어야 하는데 그때 뭐 살 그게 있나 뭐 다 샀구나 그러면 맨날 이게 또 3조 정도 되더라고. 막 장도 안 좋고 이게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야 현대로템이 저 같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꽤 크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주목해봐야 돼. 에이 뭐 이슈 놓쳤다가 아니라 로템이랑 이게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워낙 커서 낙수 효과가 있어요. 여기 방산 쪽에. 일단 가장 먼저 생각되는 건 제노코예요. 개인적으로는. 제노코 수혜인데 저거? 제노코 수혜인데? 이런 느낌 들고 이건 낙수 효과가 있어요. 워낙 커서. 좀 살펴봐야 될 거고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아까 시간의 상한가 같은데 너무 꽤 큰 수주예요. 대통령의 성과가 뭐 박수 쳐줘야 되고 이제 이 국면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살아나고 플랫폼 기업 메타 게임 P2E 이런 NFT 드라마 OTT 이런 게 다 웹툰 다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등 릴레이를 한다 이렇게 뉴스 빨리 좀 먹히고 특히 삼성 LG가 이제 메타버스나 P2E 쪽으로 요즘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 사람들이 이게 원래 옛날 같으면 옛날에 메타라는 것이 우리가 신선한 키워드로 다가올 때였으면 막 테마 불었겠죠. 근데 한번 시게 한번 올랐다가 한번 당하고 나서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삼성, LG 주요 기업 메타 한데 이제 안 볼 거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안 속는다 하면서 이제 약간 긴가민가 하긴 하거든요. 야, 뭐 페이스북이 메타 한데도 야, 지금 뭐 바닥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속는데 장이 조금 이제 펀더멘탈이 살아나면 삼성, LG가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장 반등이나 랠리들의 좀 부추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포트를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타로 갈아타라 반도체로 갈아타라 내가 특정 섹터 종목 업종을 얘기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 분위기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막 오늘 보면 수급 게임이거든. 이게 지금 아주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 근데 특정 종목들 반도체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사고 아니면 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모멘텀 뭐 일정이 있거나 뉴스 나올 게 있거나 체크해서 그런 것들로 수급이 팍팍 몰리면 막 툭툭 튀거든. 그럼 이럴 때 뭐 들어갔던 거 좀 일부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현금화 해놓고 또 쟁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뭐랍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허니문은 아니고 이런 진짜 해피한 상황이 FMC 일단 앞두고 이번 주까지 분위기 약간 좋다 이러면 또 FMC 앞두고 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근데 아무튼 요번 반등에 나는 아직 이걸 기술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찐 반등이라고 보려면 기술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상황 위로 올라와야 돼. 근데 성격은 좋아. 아무튼 간에 FMC도 넘어가 봐야 되고. 아무튼 간에 이때 조금 이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놔야 된다고 지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으면 해놔야 되는데 이때 속도가 안 나는 종목들은 또 다시 혹시나 뭐 시장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다시 받으면 또 조정은 또 같이 받으니까 이럴 때 포트를 수급 종료인가 이벤트 종료인가 뭐 실적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강한 섹터 기준을 정해가지고 리밸런싱이라는 게 이거 팔고 이거 삽붙가요가 아니라 이게 조금 뭔가 조금 지금 약하다 안 좋다 하면 한 10%라도 좀 줄이고 딴 데로 가면서 이렇게 종목이란 게 포트라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막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살 틀고 요렇게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로봇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는 거지. 모가지를 이렇게 뭐, 야, 아니다, 오른쪽 뭐, 왼쪽으로 뭐가 있다가 모가지 이렇게 초보들이 이렇게 운전을 끼 이렇게 막 급정거하고 막 악셀에다 밟아보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뭔가 어떤 약간의 이렇게
방향키를 살짝 조정해 가면서 줄이고 늘리는 거지 한쪽으로 틀어보고 꺾어보고 막 갖다 때려 박아보고 직진 일방통행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바닥에서 반등의 흐름에서. 물론 지난주부터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일부 강한 섹터, 강한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조금씩 해 나가는 거라고.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현금으로도 조금 이제 리밸런싱,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현금은 제로고 인버스를 1.5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우디가 그 바이든의 저기 그 뭐고 사우디 방안의 성과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유가 인버스는 좀 줄였어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저기 오늘 장 초반에 유가 인버스 좀 줄이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좀 약해지니까 유가 인버스 조금 줄였다고 조금 줄이고 그것도 약간 방향키야 줄이고 그냥 인버스는 고수를 갖고 있어 1.5 비율로 인버스는 좀 갖고 있고 조금 비율 줄은 하여튼 좀 거의 갖고 있고 뭐 현금 비중은 없어. 근데 이제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조금 현금 다시 조금 만들 거야. 인버스는 좀 더 고민해 볼 거야. 이거를 갖고 있다가 오히려 FOMC 앞두고 시장이 더 오르면 한번 물타기로 갈 건지 뭐 줄일 건지 늘릴 건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 아직 시장의 흐름에서 그런 정도. G90 운전자 자율주행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거 12월에 출시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맵이 이제 그 계속 딥해지고 정리되시는데 현대자동차는 현대오토에버 정밀 지도를 탑재한 자율주행을 이제 출시를 하고 이 차가 돌아다니면서 더 고도화 HD 맵이 더욱 고도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맵의 고도화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엄청 그 깊고 긴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 충분한 정밀 지도를 보유하고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하죠. 특히나 뭐 자율주행 맵이. 근데 이 고도화의 그 심해라는 거는 끝도 없습니다. H맵을 구출하고 뭐 업체들 모두 도입했다. 뭐 크라우드 소싱. 뭐 이런 이제 자율주행 맵에 대한 키워드가 좀 더 강해지는 상황일 수 있죠. 팅크웨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저는 항상 그래요. 좀 막 그 큰 재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종목들이 큰 재료 언젠가 나올 거라는 뭐 무중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에 근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빨리 나오길 바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뭐 그러고 나와서 뭐 1, 20%더 오르면 좋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다리는 거 뭐 한두 달 더 기다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는 게 와 이게 운이 된다면 자율주행 흐름이 싹 불 때 예를 들면 T 나오면 막 점상 두 방이거든. 근데 뭔가 장 한 절 때 나와보면 묻히고 이렇게. 팅크웨어는 지난번에 그 블랙박스 유럽 의무화도 물론 어려울 때는 굉장히 우리한테 큰 뭐 이때 막 튀어 올랐을 때 뭐 또 조금 현금화했다는 사람도 있고 좀 뭐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그때처럼 이렇게 올랐다 별로 크게 안 빠지고 그걸 디딤돌로 추세 반등의 힘들이 좀 더 강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수급 잘 체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날 지수 벤치마크 정도 코스피는 코스피 평균 코스닥은 코스닥 평균만큼 좀 올라줘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고 좀 약한 종목들은 네 어쨌든 서바이벌한 시장에서 수급의 공백이 있는데 근데 중소형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조그만 거 있죠. 시총 1000억 이하짜리는 이런 게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대형주는 이런 게 있어요. 대형주는 그 흐름에 약간 그 흐름이 평균치 레버리지로 가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레버. 그러니까 평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뭐 1 오를 때 중형주는 뭐 안 오르다가 2
뭐 띡띡 3 막 이렇게 어쨌든 따라간다고. 근데 스몰캡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7% 따라가고, 스몰캡은 막 1,000억 미만짜리는 삼성전자 막 빠져도 얘는 뭔가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5, 6%씩 빠지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알아야 그러니까 반도체 바스켓 안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비중이 30%다 이러면 삼성전자 같은 애로도 좀 채워넣고 SK하이닉스나 중형주로도 좀 채워넣고 소형주로 좀 채워넣고 삼성전자가 먼저 가면 예를 들면 먼저 가면 뭐 다른 현금이 이쪽 조금 밀어준다든지 밀어주다가 삼성전자가 충분히 견인하면 또 중소형주 따라가거든요. 그럼 낙수로 이쪽으로 좀 옮겨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형아들 다 가면 스몰캡들 우리 조그만 반도체들 시총 1,000억 미만의 알짜 반도체들이 이게 초회돼 있다 손치지만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이렇게 가는 와중에서는 펀더멘털이 살아나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보고서가 하나 툭툭 넘어서 한 방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일주일 동안 한 10% 올랐다 이러면 5% 올랐다 이러면 딱 하루에 따라가거나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가네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반도체를 좀 담고 있는 건 담으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이봐봐 저렇게 장대가 지금 섰다고요. 양봉이. SK하이닉스 봐봐요. 와 이거 오늘 조금 십자가 조금 아쉽지만 이게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반도체들이 쫙 올라오는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좀 밥 먹자 이렇게 배고프다 좀 퍼먹자 이렇게 국자 모양 이렇게 딱 담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담배인데 피자 말못다 이가 그렇습니다. 삼성전기 2조 반도체 기판주들. 오늘 근데 요거 좀 아쉽더라. 요런 게 아직은 이게 시장이 조금 왜냐면 해성 DS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급등하다 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거 봐봐. 외국인이 지금 일단은 코스피를 최근에 환율이 아직 여전히 높음에도 외국인이 이제 우리 시장을 사요. 외국인이 일단 우리 시장을 지금 오늘 6천억 정도 코스피에 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사고 이 보세요. 외국인이 한 3일 동안 사고 기관은 여전히 지금 3일 연속 팔아요. 이게 양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기관들도 뭐 나름 시장의 그 매크로를 볼 텐데 외국인은 약간 자금의 성격으로 지금 삼성전자, SK 우리 아니면 선물 포지션에 포지션인지 몰라도 이런 건 약간 찜찜하지. 기관도 같이 동참해 줘야 되거든요. 그동안 바스켓이 비었기 때문에 같이 한 3일 동안 하루에 최소 1조씩 3일 연속 3조 이상씩 막 코스피 다 봐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그리고 이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사고 코스닥은 18이거든. 뭔 의미야 이거 18억 팔았대. 이런 18 아직 의심은 가요. 이 상승이 여러 가지 페이크적 느낌도 있고 이러다가 이게 페이크인가?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바닥 찍고 이제 약간 그러니까 페이크적 성격을 보여주면서 좋은 거 알짜로 싹 담아놓고 이제 우리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지 하고 파는데 그냥 왕창 어느 날 담고 훅 갚으려고 하는지 뭔지 어떤 게 페이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 흐름에 있다. 근데 이제 스토리는 나쁘지 않다. 한컴 또 이런 뉴스 이거 지난번 얘기 나왔어요. 이런 것도 참 좋은 뉴스인데 좋은 뉴스인데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바로 나사랑 연결되거든요. 기사는 또 한컴 주주들 읽어봤겠지만 나사랑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이게 방산으로 또 연결이 돼요. 이게 반등 좀 하겠죠. 코로나 재확산. 이것도 어떻게 또 시장이 받아들일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대로 계속 늘다가 9월에 또 대유행, 8, 9월에 대유행을 한다. 9월에 물가만 잡히면
오히려 이 코로나 재확산이 뭐 BBB 법안을 푼다든지 뭐 바이든에 아니면 또 다시 금리를 뭐 인상을 멈추든 뭐 인하하던 뭐 이런 유동성을 다시 푸는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그러면서 반대로 물가만 좀 잡혀주면 확실히 그러니까 호재로 달바붕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코로나가 다시 와서 더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무역과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요인이 분명히 된다면 그러니까 코로나의 피로감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다시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글로벌적으로는 계속 경제 타격을 미치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이런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뭐 주저리 했습니다. 나스닥 뭐 여전히 좋고요. 내일도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개별 종목 얘기는 못했고 전체적인 상황 뭐 그냥 내피셜 그냥 술 한잔 먹은 것처럼 행설수설 이런 거 좀 했는데 바이오 플러스 이런 거 봐봐. 최근에 이제 강했으니까 오늘 좀 조정받는데 뭐 괜찮지 뭐 이런 거 조정받으면 또 기회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바이오 플러스도 그러면 약하니까 던져야 돼요 이러면 이건 오히려 다시 이게 위에서 매도했다면 이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위에서 이걸로 계속 재미를 본 사람 이 주식도 궁합이 맞아야 돼. 합을 한번 이게 내가 뭘 좀 들어가면 난 꼭 묶어놓은 종목 있더라 이러면 이런 것들은 조정받으면 그거 들어간 게 나아. 근데 그러니까 남들 하여튼 그런 게 나아. 자기하고 좀 궁합이 맞는 주식을 놓고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면 꼭 내가 어디 한번 들어가면 꼭 실패하지 않고 내가 자신 있게 먹고 나오는 주식 그거 버리고 그거 버리고 딴 데 가면 그거 나중에 상처받아. 하여튼 요런 거는 위에서 잘 팔고 이렇게 한번 매매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는 2차 전적도 마찬가지야. 매매해본 사람들은 대응할 수 있거든. 자기는 또 더 비싼 판 경험이 있으니까 또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신규로 뭐 이런 것들 들어가기에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하여튼 오늘 참 좋은 날, 빨간색, 러브러브한 날이었습니다. 내일도 이대로 나스닥이 끝난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까지는 조금 그냥 반등의 그 흐름에 있지 않을까. FMCA 전까지는. 근데 전에 오면 다음 주 이제 초에는 경계감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빨리 달려갈 건가. 반등이 줄 건가. 그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요일이었고요. 오랜만에 또 이 녹방의 감성 한번 남겨봤습니다. 네. 내일 또 한번 또 뵙길 바라고 내일 한번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대주주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